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은이랑 놀이공원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요즘 같은 더위에 그 북적대는 놀이공원을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녀 지은이의 즐거워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래, 좋아. 가자꾸나 하고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랬나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입을 옷을 고민했어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냈죠. 옅은 하늘색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던 옷이에요. 지금은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만 이 옷을 입을 때면 항상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아침이 밝았어요. 일찍 일어나 손녀가 좋아하는 김밥도 만들고 과일도 깎아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문득 지갑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 어제 소파 옆 탁자 위에 뒀던 것 같은데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온다는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놀이공원에서 뭐 살 일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나섰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화근이었나 봐요. 며느리와 지은이가 도착했을 때 지은이의 얼굴엔 벌써 신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우리 신나게 놀아요. 하고 외치는 모습에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차에 올라타면서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지은이 오늘 뭐 타고 싶어? 그러자 지은이가 신나서 대답했죠. 롤러코스터요. 할머니, 그리고 회전목마도 타고 싶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은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놀이공원에 대한 기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새 원피스를 입은 기쁨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느리도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로 지은이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죠.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더운 날씨 탓인지 다들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며느리는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갔죠. 1시간쯤 걸어 다녔을까요? 점점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놀이공원의 아스팔트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놀이기구 소리가 점점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마침 음료수 파는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형형색색의 시원해 보이는 음료수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목마른 사람 앞에 오아시스라도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목마르다.
물 한 병만 사 마시면 좋겠네 하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가격표를 보더니 어머, 이게 뭐예요? 물 한 병에 이 가격이라니.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서두르다 보니 지갑을 소파 옆 탁자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죠. 아이고,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집에서 물병 가져왔으니까 그거 드세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잠시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물병은 이미 비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몇 방울의 물만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도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 지은이가 다 마셨나 보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에이, 물 한 병 사주면 어디가 덧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놀이공원에서 파는 물이 비싸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저 목마름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색하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걸었어요. 지은이는 이 놀이기구, 저 놀이기구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할머니, 저거 봐요. 우와, 저것도 타고 싶어요. 지은이는 연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손녀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위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지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갈증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목이 말랐고 다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나 봐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던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아이들 엄마였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어요. 배고프다 하면 곧바로 먹을 것을 사주고, 더우면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고,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며느리도 그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물 한 병 정도는 하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했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가 됐나 보네. 가는 길에 음료수 하나만 사 마시면 안 될까? 제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묻어났어요. 사실 음료수보다는 며느리의 배려, 어린 마음을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또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식당에 가면 물도 있고 시원하잖아요. 여기서 사 먹는 것보다 거기서 드시는 게 낫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였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마치 제 마음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지은이가 옆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녀의 즐거운 추억에
제 서운함이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풍랑이 일고 있었죠.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겨우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이상하게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지은이 밥을 떠먹여 주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놀이공원 구경은 계속됐어요. 지은이가 타고 싶어 하는 놀이기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할머니, 저거 한 번만 더 타요. 엄마, 저기도 가보고 싶어요. 하면서 지은이는 연신 즐거워했어요. 저는 점점 더 지쳐갔지만 손녀를 위해 힘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제 피로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지은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요. 저기 재미있는 게 있대요. 며느리가 재촉할 때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따라갔죠. 저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지치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이 서글펐어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는 금세 잠들어 버렸고 며느리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지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 화려한 놀이기구들, 맑은 하늘. 즐거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제 마음속 서운함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물 한 병으로 시작된 작은 균열이 하루 종일 커져 이제는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차 안의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랐죠. 세대 차이, 소통의 부재,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저녁 드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 피곤하니 그냥 쉴게 라고 대답했죠. 사실 그 순간 저는 아무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방문을 닫고 혼자 남겨지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지은이의 즐거워하는 모습, 놀이기구의 화려함,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때 문득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아들아, 어미가 이렇게 서러워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손이 전화기를 향해 뻗어갔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어요. 에이, 뭐하러 가족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나 하나 참는 게 낫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걸지 않은 이유에는 다른 것도 있었어요. 혹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서글퍼졌어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만 깊게 내쉬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저런 나들이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손녀의 제잘거림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떠올랐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겪은 서운함과 소외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서럽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잠을 청하려 해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문득 젊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며느리 나이였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겪은 어려움을 제 며느리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며느리를 이해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를 저렇게 홀대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감정에 한숨만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저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의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혹시 며느리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가끔 며느리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며느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또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지, 그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겼죠. 셋째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 했죠. 아들이 들어와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람 말로는 놀이공원 다녀오신 후로 계속 방에만 계신다던데. 아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샘물이 터지듯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저 손주 봐주는 로봇인 줄 아나? 나도 사람이야. 사람.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다리 아프면 쉬고 싶은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평소에 조용하고 참을성 있던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물 한 병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 쉬고 싶었지만 쉬지 못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죠. 난 그저 물 한 모금, 잠깐의 휴식이 그렇게 큰 욕심인 줄 몰랐단다. 너희 어릴 때는 내가 부모 노릇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나이가 됐나 보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 잘 타이르도록 할게요. 아들의 품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방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가야,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실은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실수를 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완전히 풀렸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갑자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매 순간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며느리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사실 나도 너만 할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다니. 그래, 나도 너처럼 젊은 며느리였단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어머니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 단지 우리가 서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랴,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는 와중에 제 마음까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제 상황만 생각했네요.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내자. 나도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도록 할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따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렇게 모여 앉으니 왠지 모르게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회의 자료를 엉뚱한 곳에 보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실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이해심이 떠오르더라고요. 며느리는 지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말해 주었죠. 어머님, 지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선생님께서 지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지은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의 일상을 들으며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나들이 가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놀이공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들도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죠. 그래, 좋다. 그럼 이번에는 수목원에 가면 어떨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나무와 꽃들 사이를 걸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좋았거든요.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저도 수목원 가본 지 오래됐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지은이도 신나서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야호! 할머니랑 수목원 가요. 다음 주말 우리는 약속대로 수목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번 나들이가 어떨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며느리가 미리 도시락과 충분한 물을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유부초밥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드시라고 따로 챙긴 보리차예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목원에 도착해서 산책을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며느리가 제게 쉬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저기 벤치가 있네요. 잠시 쉬었다 가실래요? 전에는 미처 몰랐던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부축해주며 천천히 걸었고요.
어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오늘은 시간 여유 있게 잡아놨으니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들의 든든한 팔짱을 끼고 걸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은이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손주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목원을 거닐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쁜 꽃을 보며 추억을 나누고 큰 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죠. 며느리가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정말 맛있구나. 며느리 솜씨가 늘었어. 라고 칭찬하자 며느리가 수줍게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였던 거예요. 작은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이렇게 나들이 가요. 며느리가 말했죠.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해와 용서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지 깨달았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작은 배려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의 작은 오해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그것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끝에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그때의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랐잖아요. 부모님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답답해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 줄 차례예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한 번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 특히 며느리 여러분,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그분들의 말씀이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었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힘들어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시부모님의 작은 잔소리 뒤에는 사실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일상에 지쳐 있고 살았던 그 말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평생의 동반자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그리고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